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여자입니다. 전 작년에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했어요. 파혼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정이 있었겠지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성격이 이상하거나 요구하는 게 많았던 게 아니냐며 좀 더 좋게 풀어보지 그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파혼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혹시 제 입장이라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3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모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버님은 교장까지 하시고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님도 교감까지 하시고 퇴직하셨다고 해요. 반면 저희 집은 케어가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해서 엄마는 일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전업주부셨고 아버지 혼자 외벌이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 남자친구는 교육자 집안답게 공부도 잘했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같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남자친구 학교에 뒤처지지 않은 학교를 나왔고요. 다만 남자친구는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영어도 잘하고 해외여행 경험도 많아서 보는 눈이 넓은 편이에요. 반면 저는 대학 합격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대학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죠. 장학금을 놓치면 학자금 대출을 해야 했기에 절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 밑으로 동생이 2명이나 있는데 막내는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직도 중학생이거든요. 외벌이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남자친구 회사도 중소기업이라도 꽤 복지가 좋고 괜찮은 회사다 보니 연봉은 비슷했어요. 그래서인지 만날 때도 항상 반반씩 데이트 비용을 사용했고요. 3년이나 만나기도 했고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남자친구 집에서 결혼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더 벌어서 충분히 모으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 집에서 부모님 모두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결혼하면 아직 오실 하객들 많다면서 서두르라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프로포즈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하기로 하고 양쪽 집에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3년 만나면서 서로 부모님 만나 뵙긴 했는데 집으로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도 자취하고 있었고 저도 2년 전부터 독립해서 생활해서 딱히 본가에 서로를 데리고 갈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경기도에 있는 30평대 오래된 아파트의 평범한 집이에요. 남자친구와 아빠는 몇 번 만나 뵙긴 했지만 여전히 서먹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의 깍듯한 예의에 부모님은 좋게 보셨고 저희 집은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서울에 있는 40평대 10년 정도 된 아파트였는데 집안에 고풍스러운 고급 가구들이 많이 놓여져 있더군요. 남자친구 말로는 부모님이 한번 물건을 구입하실 때 오래 사용할 거 생각하시고 비싼 걸 사시지만 정말 모두 10년 넘게 사용하는 거라면서 가성비로 따지면 이게 싸고 낫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저렴한 물건 자꾸 교체하는 것보단 낫겠구나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교장 선생님답게 다정한 면도 있으시면서 근엄하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말투부터 우아하시더군요. 저도 그동안 몇 번 뵈었긴 했지만 집에서 뵌 건 처음이라 그런지 좀 긴장했어요. 준비해온 선물들도 고맙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으니 너네 결혼 준비나 잘하라고 하시고요. 남자친구에겐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마침 외출했다가 들어오더니 가볍게 인사하고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말로만 들었는데 그날 처음 보게 된 거였죠. 여동생은 이쁘장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있었어요. 피부도 뽀얗고 하얀 게 인기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겠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견딜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열받게 한다고 하던데. 저도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겐 그저 동생 같고 귀엽더라고요. 서로 예의 차리면서 잘 지내면 뭐 별탈이야 있겠나 싶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성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육자셨어. 증조부도 교육자셨고 우리 집은 옛날부터 교육자 집안이라서 그 부분에는 자부심이 아주 강하지. 주성이도 선생님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자기는 다른 걸 하고 싶다는데 어떡해? 자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해줘야 부모 아니겠어? 그래도 현정이가 선생님 한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기특하지. 네, 아버님. 그래도 아가씨가 선생님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니 교육 집안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겠네요. 나중에 너희 아기 태어나면 교육은 걱정 말거라. 명색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손주 공부 하나 못 가르칠까? 아기 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네 어머니랑 나랑 교육은 잘 시켜줄게. 하시면서 하하 웃으시는데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이 크시구나 생각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끝나니 이번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촌지 이런 것도 많았잖아.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도 안 받았어. 교육자로서 제자들을 공평하게 바라봐야지. 안 그래? 우리는 촌지 갖다 주면서 우리 애 잘 봐달라고 하는 엄마들 다 돌려보냈다니까. 라면서 평생 청렴하게 사셨다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두 분 하시는 말씀에 네 하면서 들었죠. 시부모님은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니 우리 걱정은 말아라. 퇴직하고 아버지와 엄마 둘이 같이 연금 나오니까 앞으로도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 우리 노후도 걱정 말고 잘 살아라. 하시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감사했죠. 상견례 날이 되어서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부모님께 은지에게 듣기로 교육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아이 저희가 해준 것보다도 훌륭하게 성장해줬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교육 집안이라서 그런지 저희 아이 보내는 거 아무 걱정 안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시부모님을 엄청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지금은 요양원으로 모셨지만 30년 넘게 몸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저희 엄마 엄청 고생하셨고 아버지도 외벌이로 우리 7 식구 먹여 살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좋게 띄워주시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흡족해 하시더니 슬슬 본인 자랑을 하십니다. 사실 주성이 아버지와 저 둘 다 초등학교 선생이다 보니 아이들 교육만큼은 신경 썼어요. 우리 예비 사돈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 학습 습관 잡아주고 여러모로 배워가는 시기이다 보니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주성이 동생은 저희 대를 이어 선생님 하려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주성이도 선생님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부부의 바람일 뿐이고 자기 좋다는 일 찾아서 잘하고 있는 거에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평생 교직자로 살았기에 교육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남다르죠. 퇴직한 지금 쉬면서도 매달 둘이 합해서 몇백씩 연금 들어와서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으니 그 부분에서 아이들 곤란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신혼집은 좋은 곳은 못 해주지만 애들 회사 근처에 작은 복도식 아파트 전세로 해줄까 해요. 은주가 저번에 얘기하기로는 예단 따로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도 필요한 것도 없고 거칠에 돈 낭비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 둘이 소박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직장도 좋으니 계속 일하다 보면 알아서 잘 늘려가지 않겠어요?
사랑으로 결혼을 했으니 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보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식은 예비사돈 뜻에 따라 움직일 테니 편하신 장소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할게요. 무엇보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니까 신부 쪽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예식장도 너무 먼 곳, 지방 쪽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자친구와 예식장을 어디로 해야 할지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집 쪽으로 맞춰준다고 하시니까 감사했죠. 그런데 상견례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차를 빼고 오시겠다면서 남자친구와 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차를 가지고 오겠다면서 가셨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 옆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차를 보더니 한참을 눈을 위아래 옆으로 다 흘겨보더니 표정이 어머 뭐야? 하는 표정이에요. 저희 아버지 차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15년째 끌고 다니시는데 그것도 구입할 때 연비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중고로 구입한 차였거든요. 사실 팔라고 하면 그동안 오래 타고 회사 다니실 때 출퇴근도 그 차로 하셨으니 많이 타서 그냥 폐차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이 오래되긴 했어요. 반면 시아버지 차는 좋은 세단이더라고요. 시댁 사람들과 저희 부모님이 인사하고 저는 남자친구와 따로 가려고 부모님만 보냈어요. 그런데 뒤에서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엄마, 새언니네 차 봤어? 어머, 차가 저게 뭐야? 굴러가는 게 신기하네. 얘는 조용히 해. 네 새언니 들을라. 근데 아무리 외벌이로 살았다 하지만 차가 언제 멈출지도 모르겠는 정도인데 내가 봐도 굴러가는 게 신기하긴 하다. 그러면서 둘이 크크대며 웃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걸 봤는지 재빨리 저를 돌려 세우더니 화제 전환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들의 행동을 보고 생각해보니 그때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러고 있던 거였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독립하면서 어차피 혼자 사니까 중고로 구입한 물건도 있고 새로 구입한 물건도 있었는데 아직 버리기엔 아깝고 친정에도 다 있는 물건이니까 새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자기야, 가전과 가구는 그냥 각자 집에 있는 것 중 갖고 올 수 있는 걸로 채우는 게 어때? 구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아직 새 거 같아서 괜찮잖아. 새로 가구 사는 돈 아껴서 다른 거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나도 지금 물건들 처분할 생각하니 좀 아깝긴 했어. 괜히 멀쩡한 물건 버리기도 아깝고 중고로 팔고 새로 사는 것도 낭비 같아서 안 그래도 신혼집에 가지고 갈 건 가져갔으면 했는데 잘됐다. 그렇게 하자. 라며 제 의견에 따라주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시댁에 그 얘기를 했는지 시누이가 저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언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지금 서로 집에서 사용하던 가전 가구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로 했다면서요? 언니, 그렇다고 어떻게 신혼집에 쓰던 걸 가져와요. 제 친구들 결혼 많이 해서 어떻게 결혼 준비하는지 얘기 다 들었어요. 언니처럼 결혼 전에 쓰던 물건 가져온 친구도 있었는데 신혼집 분위기에서부터 어울리지가 않고 생각보다 필요 없어서 애물단지라고도 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가지고 올 건 가지고 와야겠지만 가전이나 침대, 소파 이런 건 새로 해야 오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쓸 물건들이지만 명색이 결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의미도 있는데 쓰던 거 가지고 오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왜 얘가 난리지? 싶은 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아가씨, 누가 뭐라고 하던 내가 쓸 물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사용할 살림에 얼굴도 모르는 남의 의견이 왜 중요한가요? 언니, 말이 좀 그렇네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한 말이 혹시 기분 나쁘세요?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 친구들은 결혼한 친구 없어요? 결혼하면서 말 못 들어봤어요?
저는 친구들 결혼하는 거 많이 도와줘봐서 잘 아는데 하도 많이 알아봐주고 도와줘서 이젠 거의 전문가급이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총대면서 하는 걸 학교 때부터 리더를 많이 맡아서 잘하거든요. 이바지 음식까지 어디가 잘하는지 다 명단 줄 수 있어요. 내가 알아봐준 곳 친구들이 다 만족해했거든요. 괜히 언니 바쁜데 인터넷 결혼 준비 카페 이런 거 보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제가 친구들 몇 명 결혼할 때 같이 다니면서 다 준비해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다 알아요. 언니 바쁘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하란 대로만 하면 만족하게 준비하실 거예요. 하는데 그렇게 적성에 잘 맞으면 몇 년째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놀고 있지 말고 웨딩 플래너를 해보지 싶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하는 동안 고시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시댁에 가거나 남자친구와 통화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나가 놀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저희 결혼은 제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아가씨는 신경 끄셔도 돼요. 공부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말을 바꾸면서 언니, 상견례 날 분위기 좋았던 거 기억하죠? 그거 내가 우리 부모님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서 지금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하고 결혼식장도 언니네 집에 맞춰준 거예요. 친구들 말로는 결혼식장 때문에도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네 쪽으로 맞춰주자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집 사람 되는데 결혼식은 여자 쪽 좋게 해주는 거라고 제가 엄청 입김 넣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언니가 그동안 알뜰살뜰 장녀로서 손 안 벌리고 야무지게 살아온 거 저도 오빠한테 들어서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올케 언니 편인데 언니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기분 상해하면 저 좀 섭섭하네요. 아가씨, 마음은 고마운데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도움받을 만큼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암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저희 집에 갔는데 친정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큰딸 결혼하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다면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며 아빠, 아버지 둘째 딸도 요즘 남자친구 쪽에서 결혼 얘기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우리 막내 이제 중3이고 미술하느라 입시 때문에 학원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 나중에 대학 갈 자금도 준비해놔야 하고 부모님 노후도 신경 써야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저한테까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그동안 결혼 자금 다 모아놨고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도 나서서 그래도 너무 야박하게 안 해가는 것도 안 돼. 사돈들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막상 결혼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아버지랑 너 뭐라도 해주기로 얘기 끝냈으니 부담 갖지 마. 우리가 더해도 괜찮아. 너만 편하면 돼. 사돈 쪽에서 예단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해. 엄마, 이미 안 주고 안 받기 하기로 했잖아. 예비 시부모님도 거칠해하는 거 싫다고 하셨어. 라고 했더니 친정 아빠가 그럼 혼수라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사용했던 거라지만 저도 중고로 산 제품들도 많아서 오래되기도 했고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해주고 싶다고 하도 그러시길래 결국 친정 아빠가 혼수 가전 세트를 사주시기로 하셨어요. 남자친구에게 친정에서 혼수 세트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일단 물건을 보라고 하셨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주말에 보러 갈까? 라고 바로 약속 잡더라고요. 주말에 남자친구와 혼수 가전을 보러 다녔어요. 원래 그냥 보기만 하고 나중에 부모님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월말 주말 마감 세일로 오늘 구입하면 할인된 금액에서 30% 더 할인돼서 구입할 수 있다고 꼬시더라고요. 얼른 인터넷가 찾아봤는데 인터넷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1,000만 원 좀 넘게 나왔는데 판매사원이 직원 할인 더해서 1,000만 원에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할인에 할인을 더하고 물건도 마음에 들었지만 고민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더니 남자친구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가격도 괜찮고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신상품인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신용카드를 한 장만 가지고 다니잖아. 내 카드 한도가 1,000만 원까지는 결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어. 라고 하니 그럼 자기 카드로 일단 결제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남자친구 카드로 결제하고 친정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바로 남자친구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9주에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 따뜻했던 예비 시부모님이 어딘가 좀 어색하고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시고 신문이나 책만 보시고 계시고 시어머니도 말수가 적어지시고 저도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게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어요.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께 살갑게 다가가면서 말도 걸고 기분 좋게 해드리니까 말씀은 좀 하시는데 뭔가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은주야, 저기 있잖아. 아니다. 어머니,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기 그게... 아유, 아니야. 개의치 말아라. 나중에 얘기하던가 하지 뭐.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이미 말씀 꺼내셨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편하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따뜻하게 말했죠. 그러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동안 속에서 꽉 막힌 것을 터뜨리기라도 하듯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말은 바로 예단 얘기였어요. 사실 네 형편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사돈과 서로 안 주고 안 받게 하기로 했지 않니?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구나. 사실 남 얘기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고 처음에는 나도 별 생각이 없었지. 그런데 이번에 네 시아버지나 나나 며느리 드린다고 하니까 다들 사람 좋은지 묻더니 예단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거칠애 안 하고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아무것도 주고받는 게 없게 된다면서 괜히 격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사돈댁에 드릴 수 있는 건 드릴 테니 약소하게 예단하는 게 어떨까 한다. 어머니,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예단 얘기는 처음부터 안 하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혼수도 적게 한 거고 제 결혼 비용 예단비 포함해서 집었는데 넣었는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그래서 내가 그냥 약소하게 목록을 적어봤어. 잠깐 있어봐라. 갖다 줄게. 그러더니 어머니는 앞치마를 주섬주섬 벗어던지시고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예단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 돈으로 집값을 보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안방에서 예단 목록 적은 메모지 가지러 간 사이 신우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쪽지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저를 향해 예단 얘기를 하시며 쪽지를 건네시는데 제가 건네받으려고 하는 사이에 신우이가 시어머니 손에서 쪽지를 낚아채더니 엄마! 그거 벌써 말하면 어떡해!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쪽지를 건네받으려던 손 그대로 멈춘 상태로 이건 무슨 상황인 건가 싶은 게 순간 몸이 굳고 멍해지더라고요. 금세 정신 차리고 예비 시누이한테 말했어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벌써 말을 하다뇨? 그게 사실 결혼 준비 다 하고 결혼식 얼마 안 남았을 때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결혼 준비로 들어가는 돈도 많을 것 같고 정신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가 성급하게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흘낏 보며 눈치도 없이 말했다는 듯 보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런 시누이를 보며 예,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뭘 그러니? 그동안에도 말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는데. 그러시더군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는 제가 혹여라도 시댁에서 예단 안 받기로 해놓고 결혼식 임박해서 말하면 이도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줄 거라 생각하고 시댁에 입국 닫고 있으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여우도 이런 불려우가 없더군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님이 목록도 써주셨는데 저 줄 거 아니셨냐? 줘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숨 한번 하하하고 쉬더니 건네주더라고요. 예단 목록을 보니 주르륵 길게도 써놨어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맨 밑에 합계하고 총비용도 내주